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뉴스 길라잡이를 할 건데 다시 제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를 너무 많이 다뤄보자. 약간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하나만 더도 할게요. 하나만 잘 찝어서 이번엔 스크롤링 리코딩을 해가지고 얼굴 솔직히 제가 얼굴 뭐 나와봤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그냥 살짝 나오고 뉴스를 통해서 읽어가는 형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보이네. 그래서 세계를 가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러시아 군용기 이거 할 거거든요. 그냥 일면에 있는 거 바로 그냥 뽑을게요. 자, 세 개를 볼 건데 독도 인근 러시아 군용기 침범 두고 일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 이런 거죠. 약간 애매하죠. 독도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을 했는데 일본에서 난리예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이게 왔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군용기가 제가 듣기로는 폭격기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해 카디즈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으로 대응하자 일본 정부가 대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섰다. 첫 번째 문장이 다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그래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는 가운데 독도 문제가 또다시 화두에 오른 것이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 등 5대가 한국 방공식 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합니다. 여기 침범하자 경고에 나섰다. 뭐 뜨나 보죠? 찾아볼까요? 영어는 안 뜨네요. 그래서 이 중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두 차례 독도 인근 영공에 들어오자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대응해야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즉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군용기가 2회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 일본식 표현이에요. 독도에 대한 주변, 그러니까 독도 주변 일본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했다. 나아가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고 사격 조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며 일본 영해를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선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응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갈등, 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지나 NHK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 외교라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장관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1과장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 대사관 참사관이 명칭 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의 아시아 태평양 1과장에게 각각 항의했으며, 그래서 우리 고위급에 항의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일본 외무성 러시아 과장이 주일 러시아 대사관 서기관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항의를 확인한 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한 영토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침범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연구위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독도 영해를 침범한 A-50 조기 경보 통제기의 경우 말 그대로 조기 경보 통제기이기 때문에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대응 태세 이런 부분들은 다 탐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쟁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어떤 독도 이 부분에 한번 들어옴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떠보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거는 일단 일각에 대한 얘기고, 또 그냥 궁극적으로 일단 여기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 뉴스거든요. 지금 기사가 오후 11시 23일이죠. 지금이 지금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오늘 23일이네. 오후 11시면은 밤 11시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되고 있어가지고. 한국은 지금 8시겠구나. 그래서 1시간도 채 안 된 기사예요. 그래서 독도 인근 러시아 군용기 침범 두고 1 다케시마 우리 영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봤지만 러시아 군용기 3대와 중국 군용기가 2대가 들어왔는데 카디지라고 하는 우리 영공인데, 제가 알기로 카디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랄까 영해권 주장을 하기 약간 좀 까다롭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죠. 그러면 찾아보러 갑시다. 카디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죠. 방공 식별구역.
그래서 자국의 영토 영공을 방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 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을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에 손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가 추격한다. 국별 방공 식별 구역은 앞으로 자국 영분 이니셜 표기하는데, 그래서 카디지, 자디지, 뭐 카디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약간 뭐랄까 톨게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한번 걸쳐가지고 외우는지 이런 거 검사받는 약간 그 영공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죠. 그래서 방공 식별구역, 그러니까 방어할지 공격할지를 식별하는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하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국제법상 인정된 발음이 안 되지, 영공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건 사고가 날 필요는 없겠죠. 국제법상 그런 게 아니니까 굳이 불미스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러시아 군용기랑 이제 중국 군용기가 침범을 해가지고 뭐 했는데 우리는 경고 사격을 했어요. 왜냐면 독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왜 너네가 이렇게 나서 우리 땅인데 이런 식으로 들이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사를 읽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냥 개인적 오피니언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난 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아베 신조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의 수장이죠.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정책 기조는 현재 상태를 거의 유지하거나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한국과는 굉장히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징용 관련해서 재판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거에 관련해서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일본이 결국에 우리한테 어떤 무역 보복을 때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베가 좀 더 정치권에서 있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도와주는 격이 돼가고 있고, 이미 선거도 끝났고 하다 보니까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안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뜬금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런 거 갖고 얘네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 영토에다 했다고 대응하는 거냐면은, 그냥 그만큼 독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면 다케시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징용까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을 위한 어떤 국뽕이 심취한 그런 정치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징용 문제까지 오는 것도 그냥 싫어하는 상황에서 독도 쪽에 침범했는데 한국이 이런 것도 건수가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아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땅인데. 그래서 일본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무드 자체가, 한일 관계 자체가 워낙 지금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평행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화 헌법도 개정을 할 거고, 예전에 막 그 뭐랄까 교련이라고 하나요? 국가 그 교과서 작업도 할 거고, 교과서 작업도 하면서 그 안에 총검수를 넣는 등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좀 더 구구화를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좋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대치함에 있어서 예전같이 호의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국제 외교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치사할 정도로, 유치할 정도로 자신의 자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맞거든요. 뭐 맞다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선비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뭔가 선비인데 자기 이득을 얻고 실익이 없는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에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스탠스 자체를 굉장히 우익적으로 잡고 있고, 약간 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인정사정 봐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를 이제 귀추가 좀 주목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외교는 진짜 뭐랄까 교묘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교활하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마키아벨리즘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좀 생각이 참 나는하네요. 왜냐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냥 간단히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였고, 그러니까 그냥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됐을 때 그 나라가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이전보다는 일본이 좀 더 노골적이고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한 워딩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얍삽하고 유치할 정도로 자국 이익 위주로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것들을 하나하나 골치 아파질 상황인데 예, 그만큼 한일 관계가 점점 좀 진짜 그 이전보다 거의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이제 앙숙 관계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지켜보긴 하겠지만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사를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기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